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코스피가 2,700 탈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대로 위쪽으로 달려갈 것인가? 시황 해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 보겠습니다. 네, CPI 발표됐는데 그걸 극복하고 주가가 이제 오릅니다. 엔비디아 다시 강세였고요. AI 테마 그리고 반도체 주식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얼마다 나오는 물가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뭐 S&P가 사상 최고치 가면서 무시하고 가는데요. 이제 CPI의 영향권에서 시장은 좀 벗어났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보면 이제 좋을 때는 좋게 다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들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월 달에도 CPI 되게 시장 예상치보다 안 나와가지고 그때 그렇죠.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렸던. 쇼크였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들은 다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한 분위기에서 지금 특별하게 아주 그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만한 크리티컬한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기존의 전통 산업주들은 또 전통 산업주대로 또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쪽 섹터가 강하면 한쪽 섹터가 약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수급 공백 형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올해 장 초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I 반도체는 또 AI 반도체 섹터 나름대로 되게 강하고요. 바이오 쪽도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밸류업은 밸류업대로 지금 주가가 정부 발표 이후에도 그때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또 신고점을 향해서 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좋은 시장의 흐름은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이 계속 좀 좋은 흐름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공백 현상이 이제 좀 확실히 좀 완화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대신에 이제 너무 포트를 너무 펼쳐 놓으시면은 이상하게 내 종목이나 내 포트가 이렇게 안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섹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정이 항상 오니까 왜 예기치 않은 조정이 오니까 그때마다 좀 내가 좀 원하는 그런 주식들을 사 모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반도체 가시면서 2차 전지가 좀 강했고요. 그쪽 섹터도 좀 올라오는 게 건강하죠.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어쨌든 중심은 AI 반도체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중요한 이슈들이요. 지금 시점에서 챙겨봐야 될 내용이나 이벤트 체크해 주세요. 한 주간 지나면서 굉장히 좀 큰 우리나라 그 HBM 관련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 이제 줄여서 이제 제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 그 높이 적층 높이를 기존의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덱에서 이것을 기존대로 간다. 기존의 층수대로 간다고 하면은 상당한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은 그럼 하이브리드 본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또 HBM을 만들어 왔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 또 HBM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수많은 투자와 또 수많은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수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그 HBM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오테크닉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는 데에다가 계속 단층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이거를 얇게 만든다고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HB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배시라는 아마 글로벌 이 본딩 업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발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그날부터 해가지고 한 20%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 기존에 이게 올라가지 않아야 그 배시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은 장비를 팔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HBM 관련된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냐면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의 것에서 수율만 올리고 어느 정도 공정만 더 가다듬는다고 하면은 한 거의 2, 3년 앞으로의 먹거리까지도 지금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때마침 이제 지난주 말미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묻혀버린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고점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에서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머뭇거리시면서 좀 그럼 이거 지금 HBM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 살까 말까 좀 멈칫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되게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다음 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GTC라고 GTC 2004, 네. 2024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주체로 해서 네.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5년 전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 이슈가 중간에 비은 건데 뭐 그 전에는 뭐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근데 그 와중에 오프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는 이런 지금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주도적으로 AI 관련돼서 얘기할 것이고 또 이제 기조연수를 젠슨왕이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 하나 많이 들여다볼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하이닉스는 뭐 새로운 HBM이라든지 삼성전자 향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CES라든지 MWC라든지 AI 반도체 단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또 향후에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는 소위 뜨는 이제 컨퍼런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다들 뭐 젠슨왕이 입만 볼 텐데 아마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련된 종목들. 이게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요. 계속 이벤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애플이 주가가 지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연구해왔던 전기차 쪽도 이제 완전히 사업을 이제 드롭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업부의 직원들을 AI 쪽으로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애플이 어떤 식으로 AI 산업군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일을 하겠다, 어떤 모멘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애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힘들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애플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뭔가가 얘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AI 관련된 이런 얘기는 계속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우리가 사기 되게 부담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 또 이제 많이들 비싸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위 엔비디아가 갑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그 표를 참여하는 기업들 표를 찾아서 올려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TC라고 하는 거에 G가 앞자가 GPU라니까요. GPU 가지고,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이 기업들 이름이 좋은 의미로 보면은 참가 기업들이 스폰서 등급이라는데 돈 많이 내는 기업들 순위가 위에 있는 건데 그 기업들이 주도하는 거 일단은 안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거고요. 보면 AWS가 아마존이잖아요. 그죠? 아마존 웹 서비스죠. 델 있죠. 구글 있죠. 휴렛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죠? 쟁쟁한 기업들, 이걸 보면 면면을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관심된 기업을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기업 이야기. 지난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지만, 흐름들이 굉장히 로봇주도 좋습니다. 잠깐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I의 어떤 마지막 관문은 저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였거든요. 노동의 자율까지 관련 결론적으로 로봇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 협동 로봇이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협동 로봇 시장도 같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말씀을 드렸죠. MSCI 지수에 이제 5월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런 예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3월부터 이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뭐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언급드린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특별하게 어떤 뭐 이슈가 이벤트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당연히 분명히 성장 섹터이고 AI 단에 지금 엮여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 조정은 고점 대비 조정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뭐 조정 받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뭐 좋은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얘기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얘기도 결론적으로 빅테크를 운영하는 CEO들 입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된 이 경쟁사들도 다 로봇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많이 회자가 되는 섹터나 종목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확실하게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성장의 틀을 갖고 있는 이런 산업들도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을 때 좀 봐야 된다는 맥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정 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휴머노이드로 보신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엣지 있는 그런 시장에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전체적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에서 로봇이라고 했을 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하신 두산 로보틱스 잠깐 리뷰했고요. 오늘의 주제인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앞에 얘기를 했고 주목해 볼 기업, 네, 히든밸류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HPSP입니다. HPSP, 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단에서 과거에 보면은 과연 글로벌리하게 항상 의뢰의 위치였지 않습니까? 국내 어떤 그렇죠. 뭐 반도체 회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글로벌 탑이 있느냐 사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항상 그 업황이 안 좋아지면 CR 당하고, 네. 예. 그 매출과 영업이 깎이면서 네. 이 주가도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런 장비 업체 중에서 ASML처럼 슈퍼 의뢰 갑의 위치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느냐를 여태까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 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예, 예. 슈퍼 의리 되고 있는 예, 과정이고요. 예. 그 슈퍼 의뢰 또 다른 한 종목이 바로 HPSP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압수소 언어링 자체, 그러니까 HPA가 이제 고압수소 언어링의 이제 약자인데 이 고압수소 언어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유일하게 상용한 회사고 거의 TSMC에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50%가 넘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TSMC에 어느 정도 의지를 그 슈퍼 의뢰 위치에서 갑질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업체도 아닌데. 사실 그죠? 소프트웨어 업체도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옛날에 네. 게임 업체들 잘 나갈 때는 뭐 한 40% 이렇게 30% 중반 40% 영업이익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많습니다. 새로운 장비 개발했을 때. 근데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HPSP의 이 고압수소 언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메모리 쪽에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21년도에서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오는 요 매출 구성 보면은 크게 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압수소 언어링을 만드는 장비 대수가 1년에 한 40대 정도인 상태예요. 네. 지금 캐파로는. 그러니까 뭐 매출 성장이 별로 없었던 것이 23년까지는. 근데 물론 이제 교대 근무, 교환 근무를 하면서 정도 팔 수 있는 장비 대수를 올렸다고 하면은 올해 3분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80대까지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장비를 TSMC에 판매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한 80% 매출 전체 매출의 80%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세화가 되면서 선단 공정에서 이 고압수소 언어링이 쓰이는 이런 빈도수가 D램과 랜드 쪽에라도 점점 확산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고압수소 언어링이 지금 D램이나 랜드 쪽에도 지금 퀄 테스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사실은 지금 뭐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장비가 지금 뭐 딸려서 못 팔 정도인데 메모리와 랜드 쪽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또 이제 현찰 들고 줄을 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슈퍼 의뢰 위치에서
독점, 유일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이제 HPS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중대형주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 이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HPSP가 지금 코스닥에서는 장비주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HLB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시가총액 뭐 3위에서 4위 정도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옮겨간 곳에 이제 BM을 추종하는 기관 매수세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HPSP뿐만이 아니고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약간 이제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되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특히 최근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ETF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ETF가 작년에 뭐 은행에서 만든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거의 40% 수익률이 났다고 하는데, ETF가 40% 수익률이면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 ETF 수급도 당연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먼저 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플러스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를 봤을 때도 HPSP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 다시 또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 HPSP가 움직임이 한미반도체와 약간 커플링되는, 약간 근데 대신에 시차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치고 가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다린 이후에 다시 같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죠. 한미반도체가 비싸. 그럼 HPS 사자. 이런 식의 기간 수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구간, 왜냐하면 올해도 이제 성장이 3분기부터 좀 더 큰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이슈, 시장의 대장주로 봤을 때는 HPSP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움직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 HPSP 보고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 이렇게 키 맞춰서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닐링이라고 하는 건도 결국은 뭐 약간 뭐 연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후공정인 거죠? 전공정에 되게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공정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불량률이 많아지는데 그 불량률을 조금이라도 잡아주고 성능 개선을 효과를 위해서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 쓰이는 것인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상용화돼서 파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55,000원 수준입니다. 밸류 가격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49,000원 정도를 잡고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좀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이야기와 함께 주목해 볼 뭐 많이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HPSP는요 생소한 기업은 아닌데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스타디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